네, 오늘 저희가 대학은 이제 인서울이 답인가에서 다룰 대학은 이제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입자스 시즌 1을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랑 유튜브를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얘기가 자꾸 모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서울이 아닌 대학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추려서 한번 이렇게 좀 뜯어보자. 먹어보자. 뜯고 먹어보자. 네,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선에서라는 이름으로 그 네이밍을 지어가지고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입잡스 운영 PD 겸 입시 분석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양 PD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친구들을 입시 지도를 하고 있고, 저도 보다 더 높이 평촌 청솔의 전략실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경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를 뜯어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학은 인서울이 답인가? 네, 사실 인서울이 답입니다. 인서울이 답입니다. 인서울이 답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인서울로 들어가고 싶지만 이제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인서울이 아닌 대학 중에서 어디를 가야 할 건가? 저희가 또 이제 또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길 또 원치 그렇죠.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좀 뜯어드릴 텐데 잘 참고하셔서 최선의 대입의 결과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변화 폭이 좀 가장 큰 대학이죠. 가천대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전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정시 이렇게 지금 나눠볼 텐데요. 이제 교과 전형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고,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교과에 20% 비교과인데 올해는 20% 만점 처리. 네, 비교과 만점 처리돼 있어요. 네, 그냥 100% 교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합 6,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또 한 개 등급으로 올려줘요. 네. 또 이런 게 있고, 학교장 추천은 없습니다. 없고, 3학년 1학기까지, 재수생도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이 되고, 교과별 상위 5개입니다. 반영되는 게. 그래서 퍼센테로는 이제 35, 25, 25, 15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지역균형 전형인데 요건 이제 올해 신설이 됐죠. 네, 올해 신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단계별 전형이고 1단계로는 이제 교과 100%. 네, 10배수입니다. 10배수. 엄청 많죠. 10배수. 그리고 2단계는 교과 60에 면접 40. 네, 서류 기반 면접 40. 네. 이렇게 있고요. 최저는 없습니다. 참고로 뭐 의예, 한의예, 약학은 있는데 있어요. 네, 나머지는 최저가 없고, 요거는 이제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받을 친구들은 다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교과별 그 반영은 그 학생부 우수자 전형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으로는 이제 바람개비 전형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단계별 전형이고 1단계 서류 100% 4배수 뽑고요. 2단계 서류 50에 면접 5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면접이 이제 서류 기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최저 없고 추천 없고요. 그리고 자소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소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논술 신설된 게 있죠. 요게 이제 좀 얘기할 것도 좀 많죠. 많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나 이런 데서 이 논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논술이 이제 그 원래 적성에서 논술로 이제 바뀌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은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자연은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범위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부담되는 이제 범위는 아니죠. 부담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교과형 논술이라고 합니다. 입학처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노트 형식으로 제 문제를 봤는데 그냥 이제 정답을 내는 형태더라고요. 네, 정답을 내는 형태고 조금 장문의 약간 좀 저희가 옛날에 저희 학교 다녔을 때 주관식
그런 부분? 네, 그런 그래서 점들? 기존에 생각하던 논술의 뭐 자연계 같은 경우 풀이 과정이 길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틀이 달라요, 전혀. 입문도 거의 뭐 정답 위주의 문제들이어서 이렇게 부담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최저가 한 과목 3등급, 교과별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는 내신 그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내신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반영 비율이 달라서요. 정말 저희 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내신이 그 친구 주요 교과로 하면은 한 4점대? 네, 4점대 초반인데 가천대 이 반영으로 하니까 3점 중반 나와요. 그러니까 바뀌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신 등급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천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어디가 가가지고 내신 입력하셔서 산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면은 네. 그 걔네들이 프로그램을 올려놨더라고요. 엑셀로 바로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 성적이랑 입력을 하시면은 그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는 게 그게 좋아요. 그게 정말 좋아요. 작년도 커트라인이랑 같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어디가에 그게 완벽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은 그거 꼭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크게 볼 게 일반 전형 2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반영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4-3-2-1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45, 40, 15 이렇게 3개 영역 선택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4개 영역 선택이고 40, 30, 20, 10이고 웃긴 게 이제 한국사가 들어가요. 거기에 탐구는 하나씩 또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탐구 두 개를 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회문화랑 뭐 윤리와 사상이 있는데 2개 다 1이다. 그러면은 이제 40, 30 한 과목씩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100분이라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영어랑 한국사가 1등급이면 1등급 100분위를 98을 줘요. 네, 이거는 100점으로. 네, 그래가지고 한국사 1등급 맞으시면 98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어가 내 시험 봤는데 96이 나왔다. 뭐 한국사가 1등급이다. 그럼 한국사를 제일 그 높은 배점으로 넣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 교과 2개, 종합 하나, 논술 하나, 그다음에 정시 이렇게 총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볼 텐데요. 먼저 이제 교과 전형을 한번 뜯어보죠, 저희가. 네. 사실은 이제 교과 전형이 뜯어볼 게 없어요. 이거를 뜯어봤는데 왜냐하면 작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작년과 달라진 거라고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 31명이 줄어들었고 사실 진짜 전형과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올해 저는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좀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내년에는 교과별 상위 5개 반영이 아니라 총 학기 중에서 잘 본 학기 4학기만 들어가는 걸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나온 내신 등급대랑 내년의 내신 등급대가 다를 수가 있어서 내년에는 등급대가 확 떨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가능하시면은 교과 전형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또 보고 있어요. 맞아요. 교과 전형은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과 전형이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요건이 많아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새로 생기는 것도 위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모집 인원은 좀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영향을 봐서는 작년도 입결에 비해서 올해 조금 교과나 종합도 많이 좀 늦춰질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과가 좀 이제 새로 들어오는 과들이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보안,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 CT 융합, 그리고 이제 약대. 약대는 약대는 일단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약대 빼죠. 약대는 여기서 가천대에서는 약대, 의대, 뭐 한의대 빼야 돼요. 네, 이거 빼겠습니다. 나머지 커로 가요. 여긴 또 영역이 또 다른 데라서 다르죠. 다른 데입니다. 여기는 인서울 그냥 인서울 이상급이니까 완전히. 제가 요 신설과들이 사실 좀 이렇게 새로 신설될 때마다 좀 고해 좀 변동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생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요런데 이제 스마트 보안,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 CT 융합 이런 데는 좀 셀 것 같긴 해요. 이게 여담이지만 저희 쪽에서 하는 말이 과에 영어가 들어가면 세다. 네, 이런 거 있습니다. 성공되면 글로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가 들어가면 세요. 여기 보면 스마트 팩토리 2개죠. 네, 스마트 하나, 스마트 CT
두 개. 근데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 시티 융합학과 이러면은 뭔가 좋아 보여요. 가면 스마트 시티 그렇죠. 네, 뭔가 융합? 괜찮은데. 융합이면 또 좋아요. 융합이면. 네, 스마트 팩토리? 공장? 공장. 이건 좀 이럴 수 아닌 것 있거든요. 같아요. 이게 새로 생긴 과가 초반에 이제 입시 이제 할 때 정시 볼 때는 좀 높아요. 초기 되게 그 입결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이 상향치가 되게 높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종으로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신설과라서 그리고 가천대가 워낙 요즘 많이 뜨고 있어서 워낙 그거잖아요. 가천대 되게 자기들만이 내세우는 게 막 여러 가지 막 되게 글로벌하게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양 PD님 말씀처럼 확실히 이거 새로운 신설과는 여기 가천대에서 많이 뜰 것 같아요. 이게 최저가 2합 6인데요. 네, 2합 6이에요. 네. 가천대 쓰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면 가천대가 저희가 솔직히 말하는 그냥 올 3등급 중으로 지금 3초 3말이 아니라 3중으로 치면요. 한 6평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상위적 배분이 한 14.8% 정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 나오면은 가천대 쓴다고 해요. 사실은 정시에서 올 3 정도 나오면 가천대 뭐 최상위과 간호과는 말고 자연과학교는 쓴다고 하는데 2합 6이니까 사실은 비슷하죠. 그래서 뭐 자연계는 또 플러스 플러스도 게 있으니까. 있어가지고 근데 인문계 친구들 또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인문계 친구들은 뭐 근데 수학 빼면 수학 빼고 이것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사실 최저 맞추면 이 전형이 굉장히 그렇죠.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오히려 이게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적으로 이게 또 추천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직유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학생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면접이 40%면 이거 작은 거 아니거든요. 면접 40%좀 부담이 커요. 근데 직유는 이제 아까 양 PD님 말씀하셨듯이 추천 제한이 없어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경쟁률은 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그래도 가천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전형이 더 좋을 수 있고, 한번 바라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 보험으로 하나 넣어놓고 싶다 하면은 직윤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면접이 수능 이후에 이제 면접 이후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10배를 뽑으니까 10배수면은 10배 거의 뭐 1단계는 그냥 넘어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직윤은 아마 이제 좀 그렇게 좀 보험성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좀 직윤을 노리시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무수자 전형은 이제 가천대 이제 꼭 그래도 요 라인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최저가 있다는 게 말 그대로 사실은 경쟁에서는 좀 더 유리해요. 확실히. 저희가 이제 가천대 여기 지금 이런 여기 나온 이 전형들 자체가 거의 이제 일반고 친화 전형이잖아요. 이게 거의 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에 지금 나머지 지금 요 전형들 뭐 다른 전형들도 거의 다 이제 일반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네, 80% 이상이고 그 교과 같은 경우는 일반고 비율이 거의 9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합 전형도 바람개비 전형도 지금 일반고 비율이 거의 88% 정도 되는 거라 또 뭐 저기 뭐 자사고나 외고 애들이랑 종합 전형 하면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자사고나 외고는 가천대를 거의 안 씁니다. 안 쓰죠. 특정 과가 아닌 이상은 맞아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개비 전형도 지금 보면은 이제 서류 100% 4배수 1단계, 2단계 서류 50에 면접이 50이에요. 자소서가 있긴 하나 사실 자소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소서는 크게 의미 없는 거라서 자소서는 뭐 그냥 빨리 쓰시고요. 바람개비 전형으로 넣으시는 친구들은 그래도 뭐 노려볼 만하다. 그렇죠. 바람개비가 이제 작년에 원래 1, 2가 있었고 올해 이제 통합돼가지고 2가 없어지고 1이 그렇죠. 이제 바람개비로 된 거고 2는 거의 어떻게 보면 직윤이죠. 직윤 바뀐 거예요. 작년에 2가 지역균형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바람개비 1 전형 뭐 이거 학종은 거의 학종 정도 하면은 작년 성적 입결 기준으로 한 3점 중반까지도 돼요. 작년도 이거 입결 보시면 3점 중후반 정도가
바람기비 전형에서 원으로 해가지고 바람기비 전형 1 전형으로 해서 합격 입결이 한 3점 중반 정도 되니까 뭐 부담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3점 중반 친구들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3점 중반이면은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다루지만 논술에 최적화된 상위 포식자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조금 좀 내려가는데 이 친구들이 과연 논술이랑 지금 말하는 학종이랑 이 부분에서 본인들이 조금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뭐가 더 유리할 것인가 자기한테. 왜냐면은 작년도 입결 보면 3점 중반이면 충분히 가천대 노릴 수 있는 건데 논술도 사실은 부담 없거든요. 3점 중반이면. 그래서 뭐 가천대를 정말 원하는 친구들은 두 개 전형을 같이 쓰셔도 되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진짜 가천대 가고 싶은 친구들은 진짜로 전형별로 하나씩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시도 일반 전형 툭탁 쓰고 그냥 써고 되니까 괜찮아요. 다 쓰십시오 그냥. 여기서 교차 지원 되는 데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대학 그 전형별로만 안 겹치면은 맞아요. 상관없거든요. 그 가천대 사실은 좋은 대학입니다. 정말 인서울만이 답이긴 한데 그래도 이 인서울권 외곽에서 가장 또 서울권과 가깝잖아요. 입시 조건도 좋고 점점 많이 커가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거 입시했을 때 가천대 저는 의대밖에 몰랐거든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많이 이제 많이 커가고 있으니까 좋은 대학이에요. 가천대 또 선발 인원이 엄청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맞아. 기회가 열린 대학입니다. 정말 기회가 확실히. 뭐 바람개비 전형도 그냥 뭐 교차 지원 가능하니까 수시카드로 하나 던질만 하다. 네, 던질만 합니다. 충분히 내신도 과별로 전원 입결 보면요. 그러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또 면접에 대해서 좀 이게 부담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부담을 가질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또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또 유튜브에 가천대 유튜브 입학처 보니까 그 입학 팀장이신가 그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팁을 2개 정도 줬는데 면접이 어차피 서류 기반이니까 일단 2갈씩으로 얘기를 해라. 그렇죠. 2갈씩이 제일 정답이에요, 사실은. 먼저 얘기해놓고 말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질문에 2갈씩으로 이게 이유가 있는데 면접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서술이 길면 네, 맞아요. 이 친구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른다. 잊어버려요. 애들도 사람도 많아서. 그래서 2갈씩으로 다 대답할 것 그리고 뭐 이건 학생들이 다 알 것 같아요. 그냥 자신감 있게 대답할 것. 진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어버버버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면접 가면은 근데 진짜 떠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 학생부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기가 했던 건데 그거 뭐 얘기 못하는 게 좀 어렵나요, 그게? 괜히 또 어처구니 없는 살 붙이다가. 그렇죠. 어처구니 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살을 많이 씌워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좀 살에 치여가지고 안 될 수 있으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핫한 이게 대박이죠. 신설이 아니라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논술 전형인데요. 계보를 이어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성에서 이렇게 바로 이어갔다 생각합니다. 이 지금 엄청 많이 뽑아요. 919명인데 919명이나 뽑아요. 거기다가 이제 모의 논술 진행한 거 내용들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어렵지가 않아요. 이 가천대에서 그렇게 구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러니까 또 EBS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부만 해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저희 반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 논술, 가천대 논술을 많이 들어요. 지금. 왜냐면 본인들이 해보니까 선생님 생각했던 논술이 아닌데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한 거죠. 이게 작년에 적성 그대로 거기서 조금만 길게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뭐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보자면 모의 논술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작년도 적성 친구들, 적성 시험 본 친구들 알 거예요. 시간이거든요, 시간. 요것도 지금 15문제인데 보면 알겠지만 모의고사 그 예상 문제 보면은 화작 처음에 뭐 논술, 토의론 이렇게 나오고 그게 지문이 굉장히 또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배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시간 배분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논술이 600점이거든요. 내신이 400점이고 기본 점수로 450점을 줘요. 논술. 그러니까 150점을 쌓으시는 거죠. 왜 한 문제당 10점이니까.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9등급을 60점을 주거든요. 100점 만점에서. 그럼 얘네가 400점이니까는 사실은 9등급이 240점이라는 거죠. 6등급 친구들이 말 그대로 3등급 친구들이랑 싸울 때 점수 차이가 내신 점수 보면 15점 차이 나거든요. 그럼 이게 약 한 문제 반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 논술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정도만 더 잘 보면. 네, 두 문제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표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고 내신이. 그러니까 6등급까지가 7등급은 좀 갭이 커요. 내신 반영 점수가. 근데 6등급까지는 그렇게 2.5점인가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6등급 친구들 내신 산출해 보시고 가천대 산출해 보시고 6등급 친구들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예. 그냥 쓰세요. 네, 그냥 쓰세요. 진짜 쓰세요. 네. 이거 뭐 저희가 가천대한테 뭐 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저희랑 좋아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봤을 때 그냥 쓰세요. 진짜 기회인 것 같아요. 네, 한 과목 3등급입니다. 쓰세요. 네. 쓰세요. 정말 쓰세요. 네, 정말 쓰셔도 됩니다. 지금 고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신 점수 자기가 막 4등급, 5등급 이런 친구들요. 쓰세요. 지금 다른 논술 준비하는 것보다 확실히 가천대 논술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이 친구들한테. 그 정시인데요. 정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전형 2가 지금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바뀌고 했는데 일반 전형 2에서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은데 있기는 또 있으니까 간호과 같은 것도 일반 전형 2가 또 있고. 네, 지금 높을 거예요. 있는 게 뭐 경제, 동양어문, 법화, 도시조경, 화공, 컴공, 전기공학 뭐 이렇게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고 과는 많지는 않아요. 네, 이 비율로 산출된 친구들끼리의 경쟁률도 좀 높아요. 높아요. 네. 그 점수가 되게 높을 거예요. 이거 네.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 1이랑 2랑 그 점수를 수능 성적표 나온 다음에 계산을 해보시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근데 일반 전형 2가 살짝 높다. 그러면 일반 전형 1으로 가는 게 나아요. 추천드립니다. 네, 1으로 가야 돼요. 일반 전형 2로 했을 때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다 하면은 그걸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은 1으로 그냥 지원을 하시는 게 그게 더 유리해요. 네. 일반 전형 2가 결과물은 아마 나오면 나올 거예요. 점수가 높을 거예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전형 2가 또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 크게 이거를 그냥 뭐 되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년에 없애는 거 보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요거 얘기해줘요. 요거 아까 제가 잠깐 한 건데 논술 우리 적성 있잖아요. 논술 요거를 왜 써라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 지금부터 준비한다. 가천대 논술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네, 정시를 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요. 수능 끝나고 나시고 11월 18일 끝나고 나서 가천대 요번에 논술이 언제야? 26일이에요. 11월 26일 8일인데 이 8일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작년에 적성이 13일에서 13일, 한 10일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좀 줄긴 했어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면은 그냥 정시 끝나고 하는. 네, 정시 끝나고 해도 충분해요. 괜히 또 지금부터 뭐 가천대 논술 준비한다고 그거는 공부 안 하겠다는 거죠. 모의 논술 이렇게 근처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은 수능도 안 되고 맞아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능 끝나고 하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부담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그리고 참고로 가천대에서 지금 크게 좀 어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얘네가 전과 제도가 엄청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입학생의 50%가 전과할 수 있는. 50%나. 그래서 1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교양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2학년부터 이제 전과하면서 전공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인문에서 공대로도 넘어갈 수 있고요. 경상에서 인문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의대나 이런 데 넘어갈 수 있는 일부 학과들은 넘어갈 수 없는 과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 넘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거는 뭐 꿈을 못 꾸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인기 학과들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듣는 친구들은 그래도 가천대를 꼭 가고 싶다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 내신 등급 컷이 좀 낮은 그리고 많이 선호하지 않는 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양어문이라든지 뭐 그렇죠. 우리가 법학과, 항상 예전부터 했던 토목, 네, 뭐 토모, 건축과 뭐 이런 데는 좀 많이 낮거든요. 그렇죠. 낮죠. 낮을 학생들이 그리고 가천 약간 심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천대를 쓰는 친구들이 내가 가천대 쓰는데 건축학과를 쓴다고 약간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으니까 맞아요. 예, 요거 전과제도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가천대 꼭 가고 싶은 친구들은 정말 과를 크게 보지 마라. 예. 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예, 예.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해주스는 또 핵심적인 얘기 같네요, 정말. 이게. 네, 과를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네. 근데 진짜 근데 저도 그래요. 작년부터 이제 거의 올해도 저희 반 친구들한테 그래요. 제가 지금 이공계 이과 이제 과탐 선택한 이과 자연계 친구들 담임이지만 저희 반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예전에는 문과, 예전에 작년까지 이제 자연계 인문계가 있었잖아요. 인문계는 과보단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자연계는 사실은 과였어요. 근데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워낙 복수 전공도 진짜로 괜찮아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계도 과보단 학교로 보고 가는 거니까 그쵸. 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으세요. 거기 대학 가서 아까 양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또 1학년 때가 거의 대부분이 교양 수업이라고 네, 교양이니까 하니까 부담 없죠. 예, 이러면 아주 부담이 없습니다. 네, 정말 없어요. 가천대 가고 싶은 친구들은 네, 네, 잘 참고를 좀 해주시기 이 영상 바랍니다. 보시면은 가천대 가고 싶으실 거예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천대에서 뭐 나오나요, 저희한테? 뭐 전화 오면은 저희가 뭐 PPL 정도. 네, 가천대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아, 에리카. 한양대 에리카 제가 이제 전형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는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100%고 최저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합 6입니다. 네, 탐구 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은 재수생까지 포함이고요. 이게 제한이 없습니다. 네, 제한이 없고요. 예, 제한이 없고 교과에 요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필수 이수 교과 과목이 있어요. 예, 자연계는 무조건 미적 기하 필수 해야 돼요. 미적 기하 중에 한 과목 필수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 과목, 투 과목 예. 하나 해야 됩니다. 물투, 생투, 지투, 화투 중에 하나는 꼭 한 하셔야지만 예. 지원 가능해요. 그래서 자연계는 그렇게 필수 이수 과목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인데요. 종합 전형이 원래는 이제 활동 중심형이랑 이거 웃겨요. 교과 복합형이 있었는데 작년에 생겼거든요. 교과 복합형이. 네. 작년에 생겼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냥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반 친구를 보냈어요. 이거 교과 복합형으로. 이게 이제 바뀌었고 학생부 100%입니다. 그래서 왜 바뀌었을까? 왜 없어졌어요? 최저 없고요. 네, 최저 없죠. 네, 추천도 없고 자소서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논술은 70% 논술에 교과 30%.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최저가 폐지가 됐다. 네, 최저가 폐지됐어요. 이겁니다. 네. 그다음에 인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네, 거의 100명 가까이 이거 빠졌어요. 96명을 그래서 뺐어요. 지금 이게 194명 모집이거든요. 이게 에리카가 작년에도 줄었거든요. 제가 이거 작년에 줄었던 것 같은데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논술 이제 수리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범위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물론 뭐 기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낮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술이 또 작년에 비해서 한양대 에리카가 작년에 인하대, 아주대 그 전후로 논술 기간이 제일 길었거든요. 최저가 있는 논술 중에서는 가장 긴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보는 대학. 근데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는 11월 18일 날 수능 보고 나서 20일 날 아마 논술일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기간이 많이 없습니다. 에리카, 그러니까 혹시라도 에리카 생각하는 친구,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작년처럼 수능 끝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벼락치기는 없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논술 만약에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논술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수를 시작하면서 학원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논술 전형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씩이라도 그렇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시간을 투자해서 하죠. 3-4시간 정도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3 때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보고 나서 바로 있는 논술 시험들은 재수생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재학생들은 그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날짜를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대학에 기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재수생들이 강세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논술은 강세니까 재수생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막 아주대나 인하대처럼 기간이 좀 길면 좀 경쟁은 할 수 있어요. 네, 수능 보고 나서 그래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논술 보러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있는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 또 뭐 시립대, 홍익대, 연대, 물론 연대는 뭐 빼겠습니다. 연대는 워낙 다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도 양피디님 말씀처럼 조심하셔야 돼요. 논술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지 마세요. 네, 인서울 아니니까 여긴 얘기하지 말고.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양대 에리카도 그거 아까 제가 이제 요번에 여기는 뭐냐면 또 이제 국방정보학교 특별전형이라고 요거 수시에서 수시 20명 뽑고 정시 10명 뽑는 거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해군이랑 연결해가지고 하는 건데 혹시라도 요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 군대랑 이게 결속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학 요과 가면은 나중에 이제 장교로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군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요것도 혹시라도 본인이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관심 있는 친구들만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좀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네, 학생부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교과. 네, 교과 313명 모집이고요. 네, 313명. 여기 최저가 2개 합 6인데 가천대 그 교과 전형이랑 똑같습니다. 네, 2학년 네, 똑같아요. 자연계만 좀 다른데 교과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자연계 애들이 필수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내신 과목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꼭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여기서 지금 미적 기하 그다음에 과학 2과목 중에 지금 이수한 게 없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원해도 그냥 말짱 두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돼 버리고 뭐 확인 안 하고 했다가 그냥 큰일 나십니다. 네,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전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한양대 에리카도 이 교과 전형의 충족률 그러니까 충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충원율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 또 최저 얘기거든요. 최저 맞추면 사실상 이것도 해볼만 하다. 그렇죠. 네. 요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에리카,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 분교가 아닌가라는 많은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웃긴 건요. 한양대랑 한양대 에리카랑 마스코트가 달라요. 그럼 분교 아니에요. 분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가 안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안산의 4년제 대학 아닙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안산에 자기네 시에 유일한 4년제 대학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키워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그렇게 해요. 한양대 에리카 좋습니다. 인서울만이 답일 수도 있죠. 인서울이 정말 좋은 건데 에리카도 그에 못지않게 저는 한양대 그리고 한양대가 뭐가 유명했어요? 우리가 공대가 유명하잖아요. 공대가 유명하죠. 한양대는 50 중에 하나 되게 유명했잖아요. 한양대 에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대 나름 그래도 한양대 에리카 공대 세요. 네, 세요. 네. 이거 보면은 내신 컷도 생각보다 되게 높더라고요. 네, 높아요. 공대가. 만만하게 볼 친구들이 아닙니다. 이 대학이 사실은. 네,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 쓸 친구들은 비인기학과 쓰세요. 비인기학과 쓰시죠. 네. 만약에 뭐 자기가 원하는 과랑 이게 다 잘 성적이랑 맞으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작년도 입결 보면은 최종 등록자 이렇게 한양대 공과대 보면은 진짜로 높아요. 이게 교과가 2점 초반도 있고요. 네, 2점 중반 후반 3점을 안 넘어요. 그러니까 2점 초반대 중반대가 되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세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거 보니까 지금 재료화학공학과 여기는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 평균이 1.98이에요. 1.98. 네, 엄청 높아요. 네, 높아요. 높은 데예요. 네, 그러니까 3등급대로 내려가는 게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요거 일본어과. 예, 일본어과. 일본어과. 이거는 제가 이 학과는 조금 의외긴 했거든요.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여기가 지금 작년에 3.35 3.35로 잡혔는데 그 전년도에는 2.09였거든요. 이게 최초 합격자가 근데 최초가 2.34였어요. 근데 이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겠죠. 네, 많이 빠져가지고 아마도 또 정보사회 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좀 상위권으로 올라간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이 미디어 들어간 학과들이 굉장히 높은데 높죠. 작년에 조금 입결이 좀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작년 거만 보고 지원하기는 무리예요. 무리가 있습니다. 작년 확실히 거 무리예요. 재작년이랑 작년도가 재작년 그 전년도면 2점대 초반이에요. 거의 극초예요. 극초. 3점대까지 떨어진 거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안 돼요. 프랑스 학과 이런 거 괜찮습니다. 네. 보면은 충원율도 엄청 높아요. 높아요. 350이에요. 350. 350이에요. 350이고 내신이 이게 보통 제가 봤을 때는 2.96이 나오는데 3등급 올해는 3등급 그렇죠. 초반 나오죠. 이게 또 어차피 평균이니까. 초반에서 중반 좀 힘들긴 한데 중반은 힘들 것 같아요. 중반은 조금 교과라서 초반까지는 그래도 한번 써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최저 맞추면 괜찮다. 이렇게 괜찮다.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인데요. 종합전형 쓰는 친구들은 이게 지금 477명 모집인데 종합은 에리카 종합은 큰 특징이 얘네들은 사실은 내신 등급이 낮아요. 3점 후반에서 4점대까지도 가능해서 종합이.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는 교과 복합형이 이제 새로 신설되고 이게 참 웃겨요. 종합이 70%고 교과가 30% 들어왔어요. 어차피 종합이 교과 다 들어가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굳이 따로 빼놨을까? 그러면은 그게 교과가 더 중요시했다라는 사실은 그 기준에 저도 작년에 저희 반 친구를 썼지만 올해는 이제 없어지고 활동 중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꾸준히 내신이 비록 낮을지언정 학교생활 정말 꾸준히 잘했던 친구는요 에리카 생각하시면 학종 이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활동 중심형으로 쓰셔도 충분히 3점대 후반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좀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일반고 친화 전형인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들어온 신입생들 분포가 과학고가 있어요. 과고가? 과학고가 있고요. 외고가 37명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애들이 거의 50명 정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에리카에 왜 그렇게 들어올까? 근데 과학고가 9명이면 사실상 이게 뭐 9명 몇 명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과학고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9명의 비율은 에리카를 들어오는 이 분포도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좀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에리카에서 과학고가 9명이 들어갈 정도. 그러면 그거 특정학과에 물렸을 것 같은데? 아닌가? 물론 뭐 그렇겠죠. 그래서 내신 등급 분포도를 볼 때 3등급이 사실 일반고 3등급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종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또 최저도 없고요. 그렇죠. 최저가 없어요. 자소서도 없고 이게 단계별도 아니고 그냥 일괄학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물론 비교과 영역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연계 친구들은 수학과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수학과가 높은 친구들, 인문계 친구들은 국어, 영어, 사회가 높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등급만 보고 제가 말한 이 과목은 실제 입학처에서 입학처 관계자가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 과목이 내신 등급이 괜찮아야 이 전형을 쓸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지금 과목 제가 말씀드린 자연계, 수학과학, 인문계, 국어, 영어, 사회 등급이 좀 낮은 친구들은 이건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쓰셨다가 그냥 뭐 원서비만 날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과목 요게 잘 점수가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는 좀 활동 위주로 좀 많이 있고 세트 같은 거 조금 잘 써져 있는 친구들은 노릴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종합형이 이게 작년에 원래 활동 중심과 교과적하고 나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교과가 좀 특출나면은 교과 써라.
좀 비효과가 튀어나오는 활동 중심을 써라. 원래는 이게 학종인데도 그렇게 나눠진 건데 교과 복합형이 없어졌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의도로 파악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교과가 되게 여기서 생각한 거대로 그냥 오히려 비교과 위주로 되게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에리카 자체가 이렇게 하나 원래 교과 복합이 있었는데 그걸 뺐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잘 만들어 놔야 되겠죠. 비교과를 생각을 하실 때 결국 이제 외고나 자사고 애들은 체급으로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똑같은 활동량, 활동량 자체가 일반고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은 이 내신을 잘 챙기는 거를 이 전형에선 좀 무기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보여져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3점 중반 후반 때 쓸만하다. 왜? 본인이 생활했고 어느 정도 활동 괜찮게 비교과 했으면 도전해 보세요. 네, 비인기학과 쓰십시오. 네, 비인과 그렇죠. 써보세요. 아니 진짜 정말로 괜찮습니다. D가 없는 친구들은 쓰세요. 네, 그냥 뭐 어차피 일괄합산이고 맞아요. 네, 떨어지면 꽝이고 하니까 그냥 뭐 쓰십시오. 하나 정도는 본인이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쓰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좀 잘 취하신다면 꼭 그거는 꼭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어차피 교차 지원이 가능하시니까 쓰세요. 네, 그렇게. 자, 다음 논술인데요. 논술 인원이 194명인데 굉장히 적고 많이 줄었어요. 네, 문제도 어렵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안 좋은 요건이 다 뭉쳐졌죠. 네, 최저도 없고 최저가 없어졌어요. 근데 인원도 줄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예전만큼 작년처럼 한양대 에리카는 논술을 좀 올해는 많이 좀 생각하고 좀 피할 친구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어차피 6장의 카드인데 굳이 여기다 한 장을 날릴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저를 왜 뺐을까라는 좀 궁금증을 좀 자아냅니다. 사실은. 왜냐면 아니 많이 최저 있었을 때 그래도 희망이 보였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있었고. 뭐 그렇게 결정을 내는 걸 보면 좀 논술에서 애들을 좀 갈라내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사회강 논술에는 또 수리 통계 자료가 또 나오고 이러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노려볼 만한 전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금 이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정시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시가 더 편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에리카에서 요거 레인보우 학과 요거 7개 학과 생명나노, 로봇공학, 분자생명, 인공지능, 그다음에 문과의 보험계리, 광고 홍보, 문화 콘텐츠 요거는 얘네들이 밀고 있는 학과예요. 레인보우 학과라고 장학 혜택 주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에리카나 가천대만 할 때 좀 낮은 과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된다. 그리고 나이가 좀 에리카에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있고 하는 친구들은 과도 한번 요 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장학 혜택도 있고 하니까 우리 좋은 거니까 무조건 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입학을 위해서 좀 낮은 과를 써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무작정 그렇게 또 어느 정도 갭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과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양대 에리카가 나의 거의 뭐 최종 목표다 하는 친구들은 피해서 써야죠. 풀이 다릅니다. 그 밀어주는 과들에서 경쟁하는 친구들의 그 내신과 수능 등급대가 그 다음에 좀 성적이 떨어지는 과들에서 싸우는 친구들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치만 놓고 보고 이게 좀 낫네 하고 들어갔다가 그러면은 큰일 나요. 들어갔다가 그냥 두드러 맞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튀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진짜 목표인 친구들은 과를 너무 많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장학 혜택이나 이런 거를 좀 노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과를 생각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고려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고려만 해보시라. 맛만 보지, 맛도 보지 말고 그냥 쳐다보기만 해라.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기분만 나빠집니다. 진짜로. 의외로 진짜 한양대 에리카가 되게 높아져요. 의외로 되게 높은 과예요. 이게 정시로도 보면은 예전에가 저희가 이제 경기권에 카톨릭대, 경기대 이렇게 가천대 막 이랬거든요. 에리카도. 근데 이제는 에리카가 가천대만큼 그러니까 상위권 과들은 인서울권에 있는 입결이랑 비슷하다니까요. 에리카가.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높은 과들은 정말 높습니다. 높은 과들은 보니까 지금 뭐 백분위도 거의 뭐
지금 제일 높은 게 보니까 국방 국방정보학과. 관공부학과 아까 얘기 나왔죠? 관공부학과 관공부학과. 85%입니다. 아, 100분이 100분이 85% 높네요. 높아요. 높습니다. 진짜 나머지도 공과대학도 다 80이 넘어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시도 꽤 높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시를 노리세요, 수시를. 수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나마 세 개 중에 제일 괜찮다처럼 보이는 거는 최저 있는 교과입니다, 교과. 교과가 제일 낫습니다. 교과가 이게 제일 추천이 필요하긴 한데 제한이 없기 없어요. 때문에 제한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제한 없어서. 교과 전형 쓰실 친구들은 이게 작년도 입학 기준에 출신 학교 분포를 보면 교과 전형이 94%의 일반 고가. 그러면은 교과로 가셔야 돼요, 진짜. 그러면은 교과가 이제 올해 좀 쓸만할 수도 있고. 네, 쓸만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가 조금 높긴 해도 쓸만해요. 충원율이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으니까. 최저 못 맞힌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많아요. 이게 2합 6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2야 5만 돼도 응시 인원의 평균적으로 한 24%인가 23.5%인가 그 정도가 2야 5를 맞추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2야 6이면은 이거 나름 되게 못 맞히는 친구들 많아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노려볼만 한 거는 이제 학생부 교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는 교과가 가장 나을 것 같다. 그게 또 속이 편해요. 그냥 교과 쓰고 그렇죠. 쓰고 그냥 정시 공부 싹 하는 해놓은 게 훨씬 편하죠. 종합 쓰시면은 괜히 또 설레서 그리고 종합 써서 사실 그 기간 동안 이것저것 막 다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좀 많이 애 먹는 친구들 많아요. 의외로 정시 놓치는 케이스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또 과오를 범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양대 에리카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주대입니다. 아주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주대가 일단 전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교과 전형 이제 고교 추천 전형, 학업 우수자 전형에서 고교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교과 100%고 1학년 20%, 2, 3학년 80%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올해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석차 등급으로만 진행이 될 것 같고, 문제의 최저가 있습니다. 얘네가 2합 4인데 4예요. 탐군 한 과목인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대가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과목이 부분인데, 그리고 학교장 추천 받아야 되는데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고요. 제한 없습니다. 그렇기 없어요. 때문에 받고 싶은 친구들은 받으셔도 돼요.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에이스 전형과 다산인재 전형 이렇게 있고, 에이스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고 다산인재는 일괄 전형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 100% 3배수 뽑고요. 2단계에서 서류 70, 그 다음에 면접 30, 면접 서류 기반이고, 최저 없고 추천서 없고 자소서 있습니다. 자소서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다산인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류 100%로 진행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저 없고요. 자소서 있습니다. 추천도 없고. 그래서 종합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있는데, 논술은 187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수투 미적분까지 들어가고 최저가 없고, 그렇습니다. 정시는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씩 뜯어보는 건가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고교 추천 전형에서 이게 지금 인원은 235명을 선발을 하고요. 24명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지금 아주대는 다 줄어들었어요. 교과, 학종, 논술 인원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최저가 없었는데요. 2합 4가? 최저가 붙었습니다. 2합 4로. 수학은 상관 안 해요. 수학은 미적 기하 뭐 이거 같은 그런 거 상관 안 하는데 2합 4예요. 4. 그런 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기준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대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2합 4가 지금 지금 말이 안 되는 최저예요. 이게 수학이 상관없다고 해도 2합 4를 참 누가 아주대를 미안합니다. 아주대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 솔직히 가천대랑 생각해봐요.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 지금 다 몇이었죠? 우리가? 2합 6이었단 말이에요. 아대가 2합 4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 입결만 봐도 가천대나 한양대, 에리카나 아주대나 비슷해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당사자로서 만약에 지원을 하려고 세 개 대학 비교해보면 저는 아주대 안 써요. 이거 뭐 최저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만약에 너무 부담 가요. 그리고 최저를 맞춘다고 하면 2합 4를 맞춘 친구가 제 생각에는 아주 굳이 얘를 왜 갑니까? 이 고교 추천 전형이 아니더라도 정시로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입학처에 누가 있는 건가? 정말 2합 4를 맞았는데 정말로 다른 거는 막 다 5, 6을 맞았다. 그걸 심각하죠. 그게 네. 정말로 무슨 입시를 한두 번 하는 거 진짜.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가 2합 4인데 이게 사실상 이 전형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최저 맞추면 합격한다고 봐야 될 것 합격이에요. 같아요. 정말 이거는 최저 맞추면 합격이에요. 예.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심리가 좀 약간 마음이 좀 약한 친구들이 쓰셔도 돼요. 뭐냐면 수능에서 좀 잘 보는 거 딱 잘 봤는데 나중에 너무 이게 심리가 떨려가지고 막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몇 개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시로 좀 힘들 것 같아. 나는 왜 일괄 합산 딱 해버리면 그러니까 차라리 요거 이제 수시 집 근처 가까운 사람들 수원 사시는 분들 아주대 이거 쓰시면 되겠죠. 아, 이게 오히려 그런 게 아닐까요? 나 모르겠어요. 학생들한테 정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정시 이게 어떻게 커버를 쳐주려고 해도 사실은 못 쳐주겠어요. 아니. 이게 너무 그 아주대 부심이 너무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만. 네, 더 이상 하여간 2합 4라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235명 뽑는데요. 추천 인원 제한 없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내년에는 2합 5로 바뀝니다. 참고로 내년은 2합 5로 바뀌는데 2합 5도 네, 그 정신이 나가 네. 아까 가천대랑 죄송합니다. 아주대 분들이 시청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네, 저희가 구독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절대 그럼 깔 건 까야 되나? 보실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잘못했어요. 입학처분들 수정하셔야 돼요. 현실감이 너무 떨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니 그 작년에 입결을 보면 물론 이게 그 교과 전형에서 그 등록 상위 80% 평균 얘네들이 공부하는데 높긴 높아요. 엄청 높긴 높아요. 네, 진짜. 2점대가 보통 평균이고 1점 1점대 후반대도 있어요. 또 굉장히 많아요. 공과대는 다 1점 후반대, 중후반대. 화공학과 1.54예요. 1.54. 네, 화공과는 그럼 물론 다섯 명 다들 뽑으니까. 선호하는 과긴 해서 네. 높긴 한다고 쳐도 사실 내신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아요. 네, 근데 이게 그것 때문에 최저를 이렇게 맞춘 건가? 저도 내가 볼 때도 뭔가 네. 자신감이 뿜뿜 아닐까. 인서울에서도 이런 최저는 잘 없는데. 네. 요거는 사실은 인서울급 교과 네. 이 상위권인데요. 네. 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대가 또 뭐 저기 뭐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이 또 많이 많은 오냐? 건 아니에요. 거기 지원 잘 안 해요. 에이스 전형은 조금 있긴 한데요. 왜냐면 이게 학종이니까. 네, 또. 에이스 전형 빼고는 사실 이게 크게 비율이 그쪽이 높지는 않거든요. 에이스 전형은 좀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에이스 전형에서 이제 특정 과에 이제 지원하는 애들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에이스 전형 이런 거 보시면 요거 되죠. 보면은 기계공학과도 최저가 6.69예요. 이게 일반고 6.69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계공학과 작년에 에이스 전형에 학생부 종합에 6.69가 최저로 떴거든요. 그럼 우리 만약에 시청자분들 중에 자기 내신이 아주대 한산하니까 6점대야 일반고인데 이거 지원하실 거예요 정말?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거는 일반고 애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5점대, 6점대 이런 거 있죠? 아니에요. 그 입학처에서 뭐 막 이거 비교과 중요하다, 내신 등급 봐라, 그리고 4등급, 5등급 막 이런 친구들도 있다 하는데 그 공개해 놓은 거 보면 그 친구가 무슨 고등학교인지 안 나옵니다. 네, 그쵸. 예, 비공개인데 일반고인지 이게 뭐. 자사고인지 뭐 특목고인지 과학고인지 안 나오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이거 의외로 그냥 원서비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아니 이럴 수 있다. 아니 이거 너무나 누가 봐도 나는 난 이거 되겠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최저 보시 마시고요. 평균 보세요. 평균 보셔야 돼요. 최저 보신 다음에 자기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이거 큰 차고 일으키실 수 있으니까 입결은 항상 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네, 최저만 덜컥 믿고서 내가 이거보다 좀 높은데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정말로 잘못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주대도 아주대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그런 어떤 명문 커리가 있거든요. 이 대학들도 수원에 있고 굉장히 또 입지 조건도 좀 있고 하니까 또 거기다 의대 끼고 여기 약대도 생기고 막 하여튼 수원에서는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리고 나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뭐 학교에서는 이제 에이스 전형과 다산인재 전형을 에이스는 이제 균형 잡힌 학생, 네, 오각형. 예. 그리고 확실한 오각형. 예, 다산인재는 이제 약간 학업 역량이랑 한쪽 기초가 좀 찌그러졌어요. 예, 학업 역량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좀 좋은 친구들. 그리고 다산인재가 이제 요거 그거 하는 게 좀 약간 뭐랄까 좀 공동체 의식은 소프트랑 약간 좀 비중이 좀 적었어요. 좀 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인재형 생각하세요. 에이스는 좀 541명이고요. 다산인재는 180명 이렇게 뽑는데 이 전형은 일단 내신 분포도가 한 일반고 기준 했을 때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쓸만한데 그렇죠. 예. 한 2등급 중후반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인서울 안도 2등급 중후반은 충분히 쓸만한 쓸만하죠. 애들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주대를 노릴 필요는 없다. 아주대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정시 생각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시 생각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 그냥 뭐 한 장 그냥 쓰세요. 그럼. 네, 수능 최저 없고 뭐 자소서가 있으니까 자소서 뭐 만약에 조금 생각하는 친구들 썼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현역 친구들 한번 써보겠다라는 친구들은 저는 아주대 에이스 전형 한번 써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 말 바꾸겠습니다. 왜요? 에이스 전형 쓰지 마시고요. 다산인재로 가요? 네, 교과 전형 쓰십시오. 아, 교과? 네, 교과 쓰시고요. 네, 최저 맞추시면 다른 데 가세요. 된다니까요, 이거. 네, 최저 맞추시면 다른 데 가십시오. 네, 서울 안으로 들어가시는 최저 게, 맞추고 네, 서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거 학업우수자 교고 추천을 쓴다고 가상으로 생각하시고요. 최저를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정시로 가세요. 네, 그러니까 고교 추천 전형 쓰시고요. 과를 좋은 과를 쓰십시오. 고교 추천 전형 써서 뭐 이제 신소재 공학. 그러면 네, 최저 맞추면 돼요. 정말. 네, 신소재 공학, 뭐 화공, 뭐 기공. 예, 여기는 뭐 기계공이나 전자공 아주대는 또 공학 쪽이 유명하니까요. 뭐 문과는 이제 심리학과, 예, 뭐 행정학, 정치외교 이런 데 쓰십시오. 그리고 사보도 쓰셔요, 사보. 사이버. 나중에 정시 뚜껑 까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갈지 말지 정하는 게 오히려 속편할 것 같아요. 이게 자소서가 있어가지고 에이스나 다산인재는 사실 일반고에서 내신 등급대가 좀 3, 4등급인 친구들은 아주 그냥 안 된다고 저는 4등급은 안 된다고 네. 봐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3등급도 3등급도 간당간당하긴 한데 3등급 초반, 막 극초반이면 좀 학생부 좀 괜찮다 싶은 친구는 써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과는 조금 낮춰서 그 대신 과는 무조건 낮춰야 되는 과는 것 무조건 같고요. 낮춰서. 다산인재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산인재는 인원이 또 적어요. 저거요. 작년에 비해서 42명이 줄었어요. 적고 180.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을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거는 일단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학업 역량이 뛰어난 거를 어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인재는 빼고 그럼 에이스 전형으로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이스 전형에 과학고, 외고, 그 다음에 자사고 애들이 꽤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소서도 있고 면접도 봐요. 네, 면접도 봅니다. 네. 고려해볼 게 많아요. 이거는 아주대가 학생부 종합은 이게 학과별로 또 이게 그 아주대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거기 그 수시 모집률 꼭 보시면은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학과별로 인재상을 적어놨어요. 과별로 어느 무슨 과에서 예를 들어 제가 적어온 게 기계공은 핵심어가 있어야 돼. 창의, 적극, 협업이라는 이게 있어야 되고 인재상이 뭐 수학 기초과학을 학습률이 우수해야 되고. 도전 실천적인 자세, 창의적 사고, 뭐 문제 해결의 의지가 강한 인재다. 그러니까 이 인재가 이게 과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만약에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맞춰서 가세요. 여기에 생각해 보시고 맞추셔야 돼요. 제 생각에 인재상은요. 자연계는 수학이랑 과학 잘하면 인재상에 맞고요. 인문계는 국어랑 사회 잘하면 영어랑 인재상에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모집 요강을 계속 보지만 참 유별난 거예요. 모집 요강에 이렇게 학과 과별로 인재생을 다 적어오는 걸 따지면 원래 되게 포괄적으로 해놓거든요. 다 이 전형별로.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무언가로도 아주대가 좀 특이한 게 있나 자기들만의. 제 생각에 그냥 프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프라이드? 왜냐면은 이게 결국 이제 자소서랑 연결되는 부분이 그렇죠.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자소서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이제 아예 없어지는 데도 있고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로 어떤 변별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올해부터 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측에서도 사실 자소서를 학생들이 막 목을 메고 잘 쓰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팩트체크 정도로 자소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네, 학생부의 내용과 자소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정도 판단인 거고 자소서에다가 너무 살을 많이 붙이고 이러면은 그게 사실 자소서가 아니죠. 자소설이 되니까. 그렇죠. 자소설인데. 예, 자소설이 되면 또 안 되니까. 저도 자소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상품 설명서? 약간 이런 느낌? 저희가 상품 사면은 설명서 보시는 분 계시지만 거의 안 보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그 상품이 그냥 뛰어나면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생기부 그냥 봐서 솔직히 뛰어나고 하면 자소서에 있어서 굳이 내가 이 설명서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소서에 너무 이렇게 막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이런 거 같아요. 그냥 학생부를 보다가 뭔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이 활동은 뭐지? 그렇죠. 뭐지? 했을 때 그게 이제 자소서의 그렇죠.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돼 있는 녹아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설명서에 대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1학년 때 성적이 괜찮았는데 2학년 때 교과 성적이 안 좋아. 3학년 때 또 올랐네. 이게 왜 그런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자소서에 좀 녹아나서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자소서에서 유불리가 좀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냥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가 있다고 해서 너무 잘 써봐야지. 뭐, 맞아요. 그런 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사교육을 너무 막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학생 본인한테도 이거 대충 써가지고 합격하는 애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럼 자소서가 이게 돈 내고 만들고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것도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에이스 전형 굳이 아주대 쓰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는 그냥 고교 추천 전형 쓰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하고 2합 4 기준 머리 새기시고 정시 공부 파이팅 하시는 게 파이팅 하시는 게 아주대를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아주대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대 논술. 논술이요. 논술도 하셔야죠. 논술. 논술도 인원이 줄었어요. 16명 줄었어요. 187명. 187명.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조금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수능 끝나고 나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조금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가 3일에서 13일, 10일이었으면은 올해는 늘었네요. 올해는 늘었습니다. 12월 4일이니까 15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아주대. 근데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대 논술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논술 얘기 나오니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논술이 최저가 없는 논술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많이 지원하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많이 지원하면 그만큼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 짓겠어요? 논술이 쉬우면 구분 못 져요. 논술을 어렵게 내야지만 이 차등 분배가 잘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논술들은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좀 가끔 이렇게 좀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입학처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전적으로 저희도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알고 있는 거 좀 얘기하곤 하는데 자료도 물론 보곤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조사해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가끔 가다 한두 개 좀 삑사리 나는 경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최종 지원하기 전에 팩트 체크는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팩트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대 논술 얘기를 살짝 더 하자면
예, 이게 최저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냥 현재 나와 있는 작년의 경쟁률이 그냥 그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실질 경쟁률 이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그런 거 그냥 없습니다. 다 보러 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이. 그래서 보통 지금 경쟁률 네, 이거 어마어마해요. 네, 평균이 51대 1이에요. 네, 51대 1, 뭐, 예. 경영 보세요. 경영 50 거의 60대 1입니다. 네, 경영 거의 60대 1이고, 뭐, 제일 낮은 게 수학과 20대 1 정도, 21대 1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근데 한 가지 고민해야 보실 거는 아주대 논술을 오는 친구들의 레벨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 아주대 논술부로 오는 친구들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논술을 쓰실 친구들은 뭐 카드가 하나 남았다고 하면은 아니 카드가 남아있으면은 네. 기간도 뒤에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해요. 아주대나 인하대 정도는 하나 그냥 써보시는 것도 네, 인하대는 어렵죠. 인하대도 그럼 진짜 아주대로 인하대가 더 어려워. 아주대로 아주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왜냐면 이게 그 논술 점수 이제 평균점을 보면 막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공대 쪽이 낮잖아요. 네. 평균이 얘네가 공대의 논술이 어려워요. 네, 어려워서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인하대도 마찬가지. 공대 공학계열 쪽이 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격점을 보실 때 그냥 평균 점수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논술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갭이 크잖아요. 이게. 갭이 작으면은 굉장히 합격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갭이 인문계 쪽은 갭이 그래도 되게 작아요. 작아요, 인문계. 예, 뭐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점이 87.5고 4.5 차이가 나네요. 네, 4.5 그리고 최저점이 83점이라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지금 공대 같은 경우는 공대는 크죠. 이게 화학공학과는 벌써 차이가 뭐 27.5가 나는데. 네, 이게 27.5. 간격이 확 벌어지면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다 이제 붙는 거기 때문에. 교통 시스템은 뭐 30 거의 35점, 34.5 차이네. 34.5. 제가 봤던 게 환경안전공학과입니다. 환경안전공학과. 네, 환경안전공학과가 좀 낮아요. 낮은데 이게 왜냐면은 그 논술도 보면은 여기가 최고점이 52점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뭐 70점, 80점, 65점 다 이상인데 이 환경안전공학과만 논술 최고점이 52.5예요. 그리고 최저점이 42점이고요. 10점 차인데 최고점 자체가 낮으니까 이게 여기 과로 지원한 애들이 이게 지금 레벨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안전공학과, 아주대 꼭 가고 싶은 친구들은 환경안전공학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쓸만해 보입니다. 환경안전공학과. 이게 논술 5명이라서 또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인원이 작죠. 그냥 뭐 굳이 뭐 과를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환경안전공학과입니다. 논술은 저도 생각해보면 최저가 없지만 그래도 인하나 아주는 써볼만 해요. 시간이 조금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물론 그만큼 경쟁자는 진짜 많습니다. 현역 친구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이거 적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합격률을 높이는 이제 요 방법 좀 하면은, 일단은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교별 추천 인원이 적은, 근데 오늘 한 거는 다 교별 추천 제한이 없었죠.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제한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져. 우리 친구들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맞추면. 비교과 활동이 조금 있는 친구들 유리하다. 확실히 활동하는 친구들. 그리고 서류 및 면접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쪽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 아주대 3개 대학 분석을 진행해봤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대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최선의 결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